만약 사랑이 외모를 넘어선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30년대 경북 안동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곱주가 된 한 소녀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라 부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외모로 판단받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930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순이야, 순이야.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12살 순이는 밭에서 뛰어왔습니다. 올해로 12살이 된 순이는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맑은 눈과 해사한 미소를 가진 예쁜 소녀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이야, 오늘은 밭일하지 말고 집에서 누나들 도와라. 하지만 순이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그 시절 순이네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밭에서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나가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순이에게는 언니 둘이 있었는데 모두 순이보다 훨씬 컸고 예뻤습니다. 특히 큰언니는 마을에서 제일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순이야, 너도 언니들처럼 예쁘게 자라야 한다. 어머니는 항상 순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쁘게 자라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순이도 거울을 보며 언니들처럼 예뻐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순이는 집 근처 밭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이 나물들을 캐서 팔면 엿 하나는 살 수 있겠다. 순이는 신이 나서 열심히 나무를 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이는 평범하고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메에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황소의 울음소리. 순이가 뒤돌아보니 고삐가 풀린 황소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너무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아, 피해.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황소가 순이를 들이받는 순간 순이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밭 한가운데 큰 돌 위로 등부터 떨어졌죠. 순이의 비명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순이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순이는 의식을 잃은 채 사흘 밤낮을 앓았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어머니는 순이 곁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간병했습니다. 사흘 후, 순이가 겨우 깨어났을 때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아파요? 순이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이의 등이 활처럼 구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척추가 부러지면서 순이는 곱추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가난한 집에서는 의사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순이의 등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영영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마을 전체가 순이의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예쁘던 순이가 불쌍해라. 어쩌다가 저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동정은 점점 깊이로 바뀌었고 깊이는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순이가 길을 걸으면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곱추 순이다.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 보면 재수 없다고 했어. 어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이, 저 아이 보니까 기분 나쁘네. 곱추를 보면 자식이 곱추로 태어난다던데. 순이는 집에서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순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시집갈 일은 포기해야겠다. 12살 순이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냥 집에서 언니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다른 건 바라지도 마.
순이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곱추, 곱추. 아이들은 순이를 보면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죠. 아야. 돌에 맞은 순이는 쓰러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신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만 이렇게 불행하게 하세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어느덧 1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순이를 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신기해하지도 않았죠. 그냥 곱추 순이구나 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구부러진 등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재주는 좋았거든요. 순이야, 내가 만든 옷은 정말 예쁘다. 어머니는 순이를 위로했지만 순이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순이야, 사람 팔자가 다 다른 거야. 체념하고 살아라. 그런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덕수였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온 25세 청년으로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덕수는 이 마을에서 목수 일을 배우러 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곧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죠. 어느 날 덕수가 순이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순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구부러진 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덕수는 달랐습니다. 아가씨, 도와드릴까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그런 순이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덕수는 다시 순이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이 구부러져 있어서 두레박을 제대로 당기기 어려워했죠. 덕수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덕수는 능숙하게 물을 길어 올려 순이의 물동이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덕수가 떠나고 나서 순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다니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죠.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덕수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저한테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길에서 예쁜 꽃을 봤는데 아가씨가 생각나서요. 순이는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 청년이 곱추 순이한테 꽃을 주네. 뭐야? 저 사람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덕수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마음씨 고운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덕수는 자주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이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놀리려는 건 아닌지, 동정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덕수의 진심을 느끼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씨, 오늘도 바느질 하세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와주세요? 순이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덕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 씨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순희 씨는 정말 예쁘세요. 예쁘다고요? 저를요? 순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곱추인 자신을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네, 정말 예뻐요. 마음씨도 예쁘고 웃는 모습도 예뻐요. 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덕수에게는 순희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순희의 착한 마음씨와 순수한 영혼을 보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덕수가 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순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순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혼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과요? 네, 제 눈에는 순희 씨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에요. 순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저는 곱추예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덕수 씨만 불행해져요. 하지만 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희 씨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덕수의 청혼 소식은 곧 두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멀쩡한 청년이 곱추하고 결혼한다고?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돈이라도 많다든지. 하지만 순이네는 가난했고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덕수가 순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양쪽 집안의 반대였습니다. 덕수의 부모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덕수야, 내가 정신이 나갔니? 어머니, 저는 순이를 사랑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니? 동정이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덕수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당장 그만둬라. 아버지, 저는 순이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럼 혼자 살아라. 차라리 그게 낫다. 덕수의 부모님은 격분해서 돌아갔습니다. 순이네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야, 그 청년이 정말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네. 어머니, 이상하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순이의 어머니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딸의 외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덕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양쪽 집안 모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의 반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 씨, 우리 그냥 둘이서 결혼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저는 부모님보다 순이 씨가 더 소중해요. 우리 멀리 가서 살아요.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덕수가 부모와 척을 지게 되는 게 미안했거든요. 덕수 씨, 저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가족들 없이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죠. 1935년 봄,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덕수의 친구 몇 명과 마을의 목사님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언니들이 입던 낡은 한복을 고쳐 입었고 덕수는 유일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게. 덕수 씨, 저도 평생 덕수 씨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결혼했네. 신기한 일이야. 몇 년 못 갈 거야. 금방 헤어질걸?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신혼집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낡고 초라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순이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예쁘게 꾸며보자. 덕수는 순이를 위해 집안을 정성스럽게 고쳤습니다. 순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물건들을 배치했죠. 여보가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 순이와 덕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덕수는 목수일로 돈을 벌었고 순이는 바느질로 보탬을 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았죠. 마을 사람들도 점점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부 참 금슬이 좋네. 덕수가 순이를 정말 잘해줘. 순이도 덕수를 위해서 정성껏 살림한다던데. 어느 날 순이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이야? 덕수는 기뻐서 순이를 안아올렸습니다. 조심해요. 아기가 놀랄 거예요. 아, 미안해.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 닮으면 착하게 생기고, 아빠 닮으면 잘생기겠네. 저를 닮으면 안 돼요. 저는 못생겼는걸요? 무슨 소리야.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덕수는 항상 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죠. 10개월 후, 순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다. 엄마 닮아서. 아이 이름은 영수라고 지었습니다.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죠. 영수는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준수한 외모와 어머니의 착한 성품을 닮았거든요. 우리 영수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순이는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완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야, 너와 영수가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저도요. 덕수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순이와 덕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 가족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 참 화목하네. 순이가 정말 착하게 산다. 아이도 예쁘게 잘 자라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0년 가을, 덕수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순이야, 3일 후에 돌아올게. 영수 잘 돌봐.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이는 덕수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밤, 순이는 영수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내일 오신대. 우리 영수가 기다려? 응. 아빠한테 안기고 싶어. 그래. 내일 아빠가 오시면 많이 안아달라고 해.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이웃집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이야. 덕수가 어떻게 됐어요? 순이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났어.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사고요? 덕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차에 치여서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순이는 영수를 업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순이는 덕수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덕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순이는 밤새 덕수 곁에서 간병했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영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덕수는 사흘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순이의 절규가 병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23세의 나이에 순이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순이는 영수를 안고 덕수의 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아빠. 영수는 아빠를 찾으며 울었지만 덕수는 영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약속했잖아요. 평생 저만 사랑한다고, 저를 지켜준다고. 순이는 오열했습니다. 덕수의 부모님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죠.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 결혼을 반대해서. 괜찮아요. 덕수는 행복했어요.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려니? 영수를 잘 키우겠어요. 덕수가 사랑했던 아이니까요. 덕수가 떠나고 난 후 순이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3살 영수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 영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해줄게. 하지만 쌀이 떨어져서 밥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이웃에게 쌀을 좀 빌렸습니다. 순이야, 또 쌀이 떨어졌니? 죄송해요. 곧 갚을게요. 에이, 됐어? 그런데 넌 이제 어떻게 살려니? 이웃들은 순이를 걱정했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영수를 업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한 옷 사세요. 튼튼하고 예뻐요. 하지만 순이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곱추 아줌마가 옷 파네. 아이 딱 해라. 저 어린 애까지 없고. 동정 어린 시선들이 순이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영수가 잠든 후에야 순이는 바늘을 들 수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는 덕수의 사진을 보며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추위 때문에 바느질하기도 어려웠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추워. 영수야, 엄마 품에 와. 순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영수에게 입혔습니다.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말이죠. 어느 날 밤, 영수가 열이 났습니다. 영수야, 괜찮니? 하지만 의사를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밤새 영수를 간병했습니다. 다행히 영수는 며칠 후 나아졌지만 순이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수까지 잃을지도 몰라.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수가 7세가 되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너 엄마 곱추라며? 반 아이들이 영수를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곱추가 아니야. 영수는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다 봤어. 내 엄마 등이 이상해. 아이들은 등을 구부리는 흉내를 내며 영수를 놀렸습니다. 영수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놀려요. 순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까지 고통받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과 달라요? 영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다쳤거든. 그럼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이미 늦었어. 이제는 못 고쳐. 영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영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엄마의 힘이 되어줘서.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수 엄마는 괴물이야. 우리는 영수랑 안 놀 거야. 영수는 점점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생님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영수 어머니, 영수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편견은 어른들로부터 나온 것이었거든요. 영수가 10세가 되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학교에서 크게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영수야,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이 저를 밀어서. 영수는 엄마를 놀린 친구들과 싸우다가 다친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나쁘게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영수를 꼭 안았습니다. 영수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엄마는 아빠 없이도 저를 혼자 키우시잖아요. 그것도 아프신 몸으로.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엄마예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날 밤 영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 네. 그래서 엄마 같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순이는 아이의 다짐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네. 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영수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항상 1등이었죠. 순이도 영수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서 영수의 학용품을 사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영수가 공부 잘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영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영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했죠. 순이는 그런 영수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영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영수의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영수를 칭찬했죠. 영수는 정말 모범생이야.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멋있고. 하지만 의대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선생님들은 영수의 집안 형편을 걱정했습니다. 영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는 가난한 집 아이가 가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장학금을 받아서 의대에 갈 거예요. 장학금? 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순이는 아들의 의지를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엄마도 더 열심히 일해서 도와줄게. 엄마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영수는 정말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영수야, 너는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가 힘들게 키워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대학 입시 시기가 왔습니다. 영수는 서울의 명문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성적은 충분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했죠. 영수야, 떨어져도 괜찮아. 다른 길도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꼭 붙을 거예요. 영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영수야, 붙었어. 의대에 합격했어. 친구가 뛰어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의대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영수는 순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의대에 붙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순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영수가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네. 엄마,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이는 덕수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영수가 의대에 붙었어요. 정말 훌륭한 아들로 자랐어요. 영수의 합격 소식은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곱추 순이 아들이 의대에 붙었다며? 정말. 그 아이가? 성적이 정말 좋았나 보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길로 순이와 영수를 바라보았죠. 순이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야. 순이는 처음으로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6년 후 영수는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순이는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새로 맞춰 입고 참석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수는 이제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첫 출근 날 영수는 흰 가운을 입고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어때요? 멋있어. 정말 멋있어.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곱추인 자신이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첫 월급으로 순이에게 새 한복을 사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옷 입으세요. 이런 건 너무 비싸.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해요. 영수는 또한 순이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에서 편히 사세요. 서울은 너무 크고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다 돌볼게요. 순이는 생애 처음으로 큰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챙겼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영수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수가 의사가 된 후 순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순이를 의사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니. 병원 직원들도 순이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존경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내 생각이? 네, 엄마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꼭 도와드리고 싶어져요. 영수는 정말로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했죠. 선생님은 정말 친절해요. 환자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영수의 인품은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영수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영수가 결혼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병원의 간호사로 영수의 인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도 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남편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순이는 완전한 가정을 이룬 아들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죠. 할머니, 안아주세요. 순이는 손자를 안으며 덕수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증손자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영수가 40대가 되었을 때 순이는 이미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아직 튼튼해. 하지만 영수는 어머니의 건강을 정말 걱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순이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이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너 때문에 엄마는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살았어. 순이는 영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엄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 영수야, 정말 고마워. 순이는 평생을 함께한 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병실에는 영수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손녀까지.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손자들이 순이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해. 순이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순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순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야, 엄마 정말 고마웠어. 엄마, 저도 정말 감사했어요.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시야에 젊은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순이야, 그것은 젊은 시절의 덕수였습니다. 여보, 정말 여보예요? 응, 나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덕수는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 하지만 영수는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순이는 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수가 순이를 안는 순간 순이의 구부러진 등이 곧게 펴진 것입니다. 순이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예뻐 보여요? 응, 언제나 예뻤어. 내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었어. 덕수는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순이가 평화롭게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순이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수가 치료한 환자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들을 의사로 키운 대단한 어머니셨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사람들은 순이를 진심으로 추모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그 후 영수는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의료 봉사도 열심히 했죠. 선생님,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세요?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고. 영수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영수의 아이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래, 할머니는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야. 순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순이와 덕수는 젊은 모습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를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서고 심지어 죽음마저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이 외모를 넘어선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순이와 덕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외모의 한계도, 시간의 한계도, 심지어 죽음의 한계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덕수는 순이의 구부러진 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순이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고 영수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게 했습니다. 영수 역시 어머니의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과 마주하게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순이는 겉으로는 곱추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덕수가 사랑했고 영수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순이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가난도, 편견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 눈을 감는 순간 젊은 남편이 나타나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곱추가 아닌 고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 사랑 당신의 마음에도 남겨두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이와 덕수처럼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외모를 넘어선다면 그 끝은 바로 영원입니다. 감사합니다.